암에 걸리지 않기 위한 6가지 지침은 부교감 신경이 우세한 몸을 상태를 만든다. 몸이 암이 되는 컨디션과 암이 되지 않는 컨디션은 매우 알기 쉽다. 암이 되지 않는 컨디션은 부교감 신경이 우세하므로 몸이 따뜻하다. 쾌면, 쾌변, 밥맛이 있다. 기분이 느긋하다. 즐겁다 하고 느껴질 때이다. 물론 언제나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낮에 활동할 때는 업무 때문에 긴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밸런스의 문제이다. 힘차게 척척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느긋하게 쉬는 때도 있어야 한다. 그에 따른 완급 강약이 있으면 괜찮다. 아무리 부교감 신경이 우세하다고 해도 폭음, 폭식, 운동 부족 등 게으름을 피우면 마지막에는 몸이 이렇게 게으른 것이 싫다라고 반응하여 심박수를 높여서 에너지를 소비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몸은 교감신경 긴장 상태로 향하게 된다. 무슨 일이나 적절하게 하는 것이 암이 되지 않는 몸 상태를 만드는 요령이다. 암을 예방하려면 다음의 6가지 항목을 명심하고 실천해보자. 과로하지 않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마음의 고민을 품지 않는다. 장의 작용을 높인다. 식이섬유, 보석류를 섭취한다. 서플리먼트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한다. 호흡, 운동, 손톱 마사지, 목욕, 햇볕을 적당하게 쬐인다. 약의 과다 사용에서 벗어난다. 암 금지는 받지 않는다. 자, 이렇게 서플리먼트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다. 최근 서플리먼트에 이렇게 그래서 특히 항산화작에 있는 베타카로틴 그에서 비타민 A로 변하는 물질 이런 인기가 몰리고 있는데 과잉 섭취는 안 된다. 과잉 섭취. 공포심을 부추기는 암 금지는 받지 않는다. 암이 되고 싶지 않은 암 금지를 받으세요. 이런 걸 하면 놀라겠지만은 나는 몇 가지 이유에서 암 금지를 반대하고 있다. 유효성에 대한 의문. 첫 번째, 내가 금지를 권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다. 금진 추진파는 암 금지를 실시하는 편이 사망률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계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역전하는 일도 있다. 통계. 암 금지를 권하지 않는 두 번째는 암 금진에 대한 공포심이 바람을 촉진한다. 두려워하고 자꾸 그런 신경을 쓰니까요 문제가 되겠네요. 금진을 해서 심한 충격을 받았다. 응? 이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충격을 받으면 그냥 갑자기 그냥 교감신경이 긴장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공포를 맛보게 되고, 이 말을 하는 나 자신도 40대 위암 금지를 받았는데 정밀 검사를 요한다는 말을 듣고 심한 쇼크를 받은 적이 있다. 일달 자각 증상은 없었지만 검사 경우는 왠지 위암이 의심스러움. 이런 이 3주간 나에게 지옥 같은 날이었다. 특별히 위암이라고 확인된 것이 아닌데도 머릿속은 만약에 위암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했다는 거죠. 암이 아니라고 해서 음식을 개는 감추듯이 먹었다. 아니다 하니까 또 아니다 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는 걸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신경이 날카롭게 만드는 것은 큰 잘못이다. 만약에 40대의 지금처럼 자율신경과 백혈구의 상관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세 번째는 자가진단이 중요하다. 암의 조기 발견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암에 걸린 것을 일찍 아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검진으로 열심히 암을 찾는 것보다도 평소에 생활 관리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 얼굴빛이 나쁘다라든가 쉽게 피로하다, 식욕이 없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또 과로하고 있지 않는가, 고민거리, 특정한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지 않은가, 폭음 폭식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짐작이 가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열흘 정도 상태를 본다. 그래도 어쩐지 몸의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검사를 받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종종 암은 진행할 때까지 증상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다. 몸에 암이 생길 상태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 환자에게 암에 걸리기 전의 몸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면
태반에 사람이 감기 비슷한 열이 몇 번이나 났다거나 미열이 나고 몸이 나르한 경우가 있었다는 대답을 한다. 이것은 방종양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몸속에 이상한 자기세포가 생기면 림프가 이것을 공격한다. 그 뒤에 나는 열이다. 가벼운 열이 나서 몸이 무거운데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 또다시 암이 살아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격적인 암이 된다.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몸의 컨디션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몸이 말하는 소리를 잘 듣고 있으면 암 검진에 의존하지 않아도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차가 진단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신경 과민이 되지 않도록 한다. 건강 진단을 받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사람은 혈압과 혈당치, 간 기능치, 백혈구의 총수, 가립과 임파구의 비율 등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체크를 받으면 좋을 것이다. 특히 백혈구의 밸런스를 조사하는 것은 자기 몸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데 알맞은 자료가 될 것이다. 백혈구의 총수는 그 사람의 활동량에 비례하고 활발한 사람일수록 수가 증가한다. 이처럼 암 검진을 받지 않고도 간단한 자가 검진을 통해 몸의 컨디션을 관리하여 암을 예방할 수가 있다. 백혈구 수치 이상치는 5,000에서 8,000개이다. 감기라든가 상처가 입은 것도 없는데 백혈구 총수가 1만 개 이상의 경우는 하루에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은 사람,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업무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네요. 잘못된 치료가 암의 치유를 막는다. 잘못된 치료가 잘못이 되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암의 치유를 방해하는 3대 치료법은 항암제, 방사선, 수술은 받으면 안된다. 일반적인 암 치료에는 수술요법,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가 있다. 이들 방법은 암을 공격하여서 배제하기 때문에 암의 국소요법이라고도 한다. 수술요법은 암을 수술로 제거한다. 항암제 치료는 독성이 강한 약물을 투여해서 암을 죽인다.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을 병소에 조사하여 암을 죽인다. 어느 치료법을 택하느냐는 암의 진행 상태와 암의 종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암이 조기이고 아직 다른 장기에 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다수의 의사가 수술을 권할 것이다. 조기를 지나서 전이가 보이는 경우에는 수술이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병용하든지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대응하기도 한다. 백혈병이나 뇌종양 등 암이 발생한 장기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항암제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한다. 어느 방법을 하든 간에 치료의 목적은 암을 철저하게 공격하여서 암을 작게 하거나 줄이는 데 있다. 의학의 발달에 따라서 암의 3대 용법이라고 부르는 항암제 치료, 방사선, 수술 이 세 가지 치료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치료법이야말로 몸을 지켜주는 혈액의 성분인 임파구를 파괴하고 생체의 소모를 가져와서 암 치유에 저해하는 최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령 항암제 치료로 10kg 특정의 치료를 계속하는 실시했다 하자 깜짝하는 사이에 흉선이 오그라들어서 말초혈관 속의 T세포, B세포가 감소하고 이어서 NK세포와 흉선 내분화 T세포가 감소한다. 최초의 1kg에서 임파구의 수가 격감하는 것이다. 2에서 3kg 이후에는 골수의 혈액세포를 만드는 작용이 떨어지는 골수 억제가 일어나고 적혈구와 혈소판이 감소해서 빈혈이 되고 마지막에는 가립구가 매크로파지가 줄어서 평소 같으면 방어할 수 없는 감염증에 걸리게 된다. 방사선 치료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감염증에 걸리게 된다. 평소에 방사선 치료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방사선은 조직에 대한 파괴력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조금 조사하기만 해도 흉선은 일순간에 오그라들고 만다. 오랫동안의 면역을 연구해온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술도 가급적 피하고 수술이 꼭 필요하다면 국소에 한정해야 한다.
항암제 치료. 항암제는 바람제다. 항암제는 암세포에 대한 작용의 차이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작용이 다른 몇 가지의 병을 병용하면 살상력도 강해져서 암세포를 확실하게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무서운 것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죽여버린다는 점이다. 원래 암세포는 자기 몸에서 생긴 것이므로 그 구조가 정상세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암세포는 항암제는 암세포처럼 정식 속도가 빠른 세포를 죽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상세포일지라도 세포 분열이 활발한 것은 암세포와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골수에 만들어지는 혈액세포, 소화기의 세포, 모근세포, 정식이 활발한 세포는 항암제에 알맞은 표적이 된다. 이런 세포가 파괴되면 백혈구의 감소, 혈소판의 감소, 출혈하면 지혈이 안돼 빈혈, 부정맥, 황달, 구역질, 구토, 식욕부진, 탈모, 말초, 신경장애, 건태감, 심근장애, 호흡곤란, 간질성 피로염, 간기능장애, 신장기능장애, 방광염, 골다공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난다. 항암제의 부작용에서 심각한 것은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골수에 있는 조혈, 줄기세포, 혈소판, 적혈구, 매크로파지 등 각종 혈액세포의 근원이 되는 세포가 장애를 받으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가 만들어지기 어렵게 된다. 원래 암은 교감신경의 긴장에서 생기는 질병으로 림파구가 감소해 있는 상태다. 거기에 항암제를 사용하면 림파구는 더욱 감소해버린다. 항암제 치료로 림파구의 수가 300에서 500개까지 감소하는 경우가 드물지가 않다. 림파구가 감소하면 그에 따라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게 된다. 프로스타글란딘은 교감신경의 긴장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데 이것이 생성되지 않으면 교감신경의 긴장에 브레이크가 되지 않게 된다. 결과로 가속도가 더욱 증가해서 강력한 산화작용을 하는 활성산소가 대량 방출되고 조직은 더욱 넓게 파괴되어 간다. 교감신경이 긴장한 상태에서는 세포의 분비, 배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는 부풀이를 분비하지 못하여 쓸모가 없다. 비록 암이 줄어들거나 소멸해도 이처럼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1, 2년 후에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되살아났을 때는 생체 쪽에서는 거의 반격을 하지 못하게 된다. 5년 생존율의 실태, 항암제의 유효성을 판정하는 잣대 중의 하나의 5년 생존율이다. 5년 살아남는 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다. 의사가 이야기로는 5년 생존율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것은 하루하루 활기하게 사는 5년이 아니라 재발의 고통이 따른다든지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몸의 상태가 나빠져서 고통을 맛보며 사는 5년이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항암제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말의 효과가 있다의 진짜의 의미는 암이 축소 또는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환자가 평온하게 수명을 다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암이 작아져서 치료는 성공했는데 환자는 살아나지 못했다. 이것이 항암제의 치료의 현실이다. 30년 전 소련의 시절의 체험은 소련의 시절의 내 경험에 의하면 항암제 치료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실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25세였던 나는 아오모리 병원에서 내과 수련의로 일하고 있었다. 이 병원에서 암 환자가 많았는데 나는 2년 동안에 15명의 피암 환자를 담당을 했다. 그 무렵에 진단기술로는 피암을 좀처럼 발견하지 못했고 암이 발견했을 때는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암치료는 몇 종류의 항암제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항암제 치료가 주된 방법이었다. 암을 투여하면 암은 눈에 띄게 작아져서 육안으로도 볼 수 없게 된다. 극적으로 작아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 의사도 이것으로 고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져서 항암제를 많이 쓰게 된다. 나도 선비 의사의 치료를 답습하여서 항암제 치료를 했다. 이렇게 해서 재분해할 때는 몸이 완전히 쇠약해져서 항암제를 쓰기는커녕 영양제의 점적 주사나 이렇게 견디다가 2, 3개월 후에 사망하고 만다. 항암제 치료에서 한계를 느낀 나는 도중에부터 방사선 치료를 단독으로 시도해보았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면역의 저역이 되는 림파구가 거의 다 없어지고 결국 살아나는 사람이 없었다.
환자들은 모두 한창 일할 나이인데 40, 50대의 남성들 뿐이었다. 나이가 젊은 환자는 사망 직전까지도 의식이 분명했다. 어느 날 40대의 남성 말기암 환자가 종이와 연필을 주면 좋겠다고 몸짓을 했다. 그 환자는 호흡 곤란으로 기관을 절개하고 있어서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환자는 작은 종이에 연필로 힘들게 써서 내 손에 있어서 사요나라 사요나라 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한마디도 말도 할 수 없었다. 얼마 안 가서 그 남자는 사망하였고 2년 사이에 나는 암 환자 15명의 임종에 입회했다. 환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사망했다. 모두 다 사망한다는 것은 사실상 암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 항암제 치료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 이 치료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방사선 치료? 자, 방사선을 국소에 조사해서 전신이 피해를 입는다. 자, 여기까지.